그러니까 얘한테 거의 0.9 정도 하게 되면 걔가 거의 할루시네이션처럼 결코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루시네이션이 정확한 정보일 때는 나쁜 거지만 사실은 뭔가를 상상하고 할 때는 이거 역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템퍼러처를 거의 0.9 정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호 박사의 챗GPT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기초 용어를 배웠잖아요. 오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첫 번째 레벨 1 초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엔지니어링은요, 공학이잖아요. 그래서 질문 잘하는 법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오늘 재밌는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첫 번째는요, 우선 여러분들이 보통 필수 내용이 보통 구구절절 이제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만나면 처음 만나는 변호사한테 뭘 설명해야 됩니까? 구구절절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왜? 병이 관련되거나 아니면 법률에 관련된 내가 당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구구절절인데 변호사들이 사실 잘하는 게 뭐냐면 구구절절 설명한 내용을 뭘로 하냐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적어요. 진술서를. 그러면 우리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요, 이렇게 질문 잘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필수 내용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역할, 두 번째 관련 분야, 세 번째 목적, 네 번째 조건, 다섯 번째 분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애우는 방법, 우리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애우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가지 퀴즈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퀴즈는요, 바로 조선시대 통역사가 뭐냐는 질문입니다. 조선시대 통역사가 뭘까요? 네, 역관입니다. 두 번째요, 나무로 만든 묘를 뭐라고 할까요? 나무로 만든 묘, 나무, 목, 만들조, 묘분. 네, 역관, 목조분. 사실 의미 없습니다. 조선시대 통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무로 만든 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가장 필수 내용을 물어보는 방법으로서 뭐가 되는 거다? 역관 목적분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역관 목적분에서 역할이 사실은 act as 페르소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로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많은 단어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뤘던 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BOND라는 단어를 예를 들었어요. BOND가 뭘까요? 했을 때 우리는 앞에 50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50 본드라고 했잖아요. 본드요, 접착제. 근데 경영학과나 아니면 여의도에 계시는 증권가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아니면 공대생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유기적인 결합체라고 하거든요. 사실 유기적인 결합체에 나온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50 본드지만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해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거를 학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역할을 줌으로써 페르소나를 뽑는다면 더욱더 정확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역할, 즉 페르소나를 주는 거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정부 자금을 소상공인으로서 받는다고 했을 때 내 역할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너는 바로 소상공인이다. 근데 소상공인 안 되고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죠. 관악시장에 있는 방앗간을 운영하는 대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게 바로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컨설턴트로서 그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관련 분야입니다. 관련 분야는 뭐냐면 이런 거죠. 분명히 50 본드 할 때는 일반인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했을 때는 증권가나 아니면 은행맨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유기적인 결합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럼 바로 화공학과이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로 관련 분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할 주고요, 관련 분야 줬습니다. 이거 우리는 뭐라고 했다? 역관. 자, 그 다음에요, 목적이 들어갑니다. 목적을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식의 거냐면 내용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조금 어려워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력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파일을 챗GPT가 사실은 작년에 보게 되면
작년에 5월 달에 3가지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때 발표된 게 3가지가 그 특징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브라우징이라는 기능이었고요. 두 번째 기능은요. 뭐라고 했었냐면 그 첫 번째 이제 제가 처음으로 강의했던 그 방송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달리3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3가지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이었어요. 파일은요. 문서 파일도 가능하고요. 그림 파일도 가능하고요. 압축 파일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파일을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출력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어줘. 또는 아니면 엑셀로 만들어줘. 아니면 그래프로 만들어줘. 또는 아니면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어줘. 표로 만들어줘. 또는 코딩,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줘. 그리고 데이터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분석해줘. 이거 역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뭐다? 조건인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분량입니다. 아이디어 개수를 말하거나 글자 수를 말합니다. 글자 수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고지 한 장을 보통 몇 자일까요? A4지로요. 원고지 한 장은 400자거든요. 400자 원고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400자 원고지가 3개가 들어갔다는 것. A4지 한 장에는 3개, 10폰트로 하게 되면 10이나 11폰트로 하게 되면 3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4, 3은 12, 1200자로 분량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1200자 정도면 A4 한 장 정도는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근데 이렇게 질문을 역관 목적으로 했는데요. 맺는 말은 첫 번째는 요약해줘. 두 번째는요. 정리해줘. 세 번째는요. 분석해줘. 네 번째는요. 생성해줘. 다섯 번째는요. 설명해줘.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피터팬에 나오는 띵커벨은 어느 나라 요정일까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도깨비가 있고요. 일본은 뭐가 있을까요? 오니라고 하는 게 도깨비가 있죠. 오니도 요정이겠죠. 그러면 각 나라마다 요정을 부르는 이름이 틀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요정, 나눌 분자에다가 나올 생자, 그리고 설자를 써가지고 분생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요정 분생설. 벌써 2가지를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첫 번째는 뭐입니까? 역관 목적은, 두 번째는요. 요정 분생설을 배웠습니다. 요약해줘, 정리해줘, 분석해줘, 생성해줘, 설명해줘. 그런데요. 정은호 박사님, 이거 할 때 생성해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말이 어렵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음과 같은 4자를 붙여봅니다. 이미지를 생성해줘. 아시겠죠? 네, 이미지를 생성해줘 하면 어떻게? 그려줘보다 생성해줘 하게 되면 더욱더 답변이 잘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repetition penalty라고 해가지고 단어의 반복 확률을 0에서부터 1까지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temperature라고 해서 단어의 예측 가능성, 즉 창의를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창의성이죠. 그러니까 얘한테 거의 0.9 정도 하게 되면 걔가 거의 할루시네이션처럼 결코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루시네이션이 정확한 정보일 때는 나쁜 거지만 사실은 뭔가를 상상하고 할 때는 이거 역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템퍼러처를 거의 0.9 정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감정 표현이거든요. 어조라고 하죠. 그리고 라이팅 스타일인데 이거는 바로 뒤에 공부를 해볼 거고요. 빔 위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문장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1부터 1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 페널티라고 해가지고요. 단어의 누적 확률 분포를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랭스 페널티라고 해서 0.5부터 2까지 가능한데 문장의 길이를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맥스 랭크스라 해가지고 답변의 토큰수를 보여주는데요. 라이팅 스타일은 좀 더 톤을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톤은요. 글의 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작가가 전달하는 감정이라든지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의 톤은 진지할 수도 있고요. 유머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는 비꼬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선택하는 단어 또는 아니면 문장 구조 그리고 구어체 사용 여부에 따라 나옵니다. 자, 톤은 그 단어 중에서 여러분 기억해 둘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authoritative라는 단어입니다. 발음 좀 안 좋은데요. 권위 있는 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요. analytical, 분석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professional이라는 전문가적인 단어. 그 다음에 뭔가를 설득하는 거, persuasive라는 단어도 있고요. funny도 있고요. humorous도 있습니다. 자, 라이팅 스타일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라이팅 스타일은요, 글쓰기 스타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작가가 정보를 정돈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길이, 구조, 어휘의 사용, 문법적인 선택에 따라 그게 모두 다 포함되기도 합니다. 글쓰기 스타일은요, 특정 장르라든지 대상 독자에게 맞추어 조정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작가의 개성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저널리스틱, 기사토로 써라. 그 다음에 애널리티컬, 분석적으로 써라. 아니면 설명적으로 써라. 이런 것들이 각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스타일은 그것만 지적하는 것 자체로서 기사식으로 쓰라는 것과 똑같이 톤 뭐뭐 아니면 라이팅 스타일 뭐뭐 하게 되면 글이 표현이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뭘 정리를 했냐면 첫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가장 기초적인 거 초보를 했었어요. 거기서 교육할 게 뭐였죠? 역관 목적은. 두 번째는요, 바로 요정 분생설을 배우셨어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사실은 질문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것, 한 대화창에서 같은 주제로 말씀하셔야 되고요. 다른 주제로 할 때는 다른 창을 띄워서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를 쓸 때마다 챗GPT는 여러분을 전문가로 생각을 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좋은 질문을 답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적인 초보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레벨 1이었습니다. 안녕!